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로스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개념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면 개념서를 반드시 봅니다. 대표적인 개념서들이 뭐가 있죠?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개념원리, 개념센, 스마쿰 라우데 등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은 제가 생각할 때 개념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원리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요. 그때부터 조금 이슈가 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보기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학의 정석이 전체 고등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었고요. 개념원리라고 한 책이 수학의 정석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시원시원한 편집에 있습니다. 책이 크죠. 그리고 공간도 많습니다. 문제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제, 유제와 기재인 연습문제에 연습문제가 있고 그 중간에 연습문제 중에서 스텝 1과 스텝 2 그리고 심화문제 이렇게 있으면서 조금 문제에서 연결고리가 좀 쉽습니다. 다만 이건 약해요. 각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약합니다. 앞에 개념 설명을 쭉 하고 문제는 따로 편집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풀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제의 풀이 내용을 보면 밑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 그 글씨들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을 익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보는 친구들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는 수학의 정석보다는 개념원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할 겁니다. 좀 내용이 전체 쉽고 문제 풀기도 편하고 스텝 1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연습 문제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끔 풀리는 문제가 개념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자신감이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쌓을 수 있는 데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본과 실력으로 나눠지는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좀 불친절합니다. 개념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제, 예제에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그 풀이에 또 개념 설명을 한 번 더 해서 이 유형별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는 좀 적합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제 유제와 연습 문제의 난이도의 간극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예제 유제는 푸는데 연습 문제가 너무 안 풀리고 예제 유제가 너무 쉬운 반면에 연습 문제는 너무 어려운 그런 난이도에 좀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 풀이나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중간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책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조금 올드합니다. 어느 정도로 올드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책을 봤는데 거기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스타일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풀이 과정이 좀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연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계산 위주의 좀 그런 형태들을 조금 꺼려하게 되는 그런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사실 개념센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집이죠. 문제 유형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죠. 그걸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책이어서 그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개념서를 하나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석과 개념 원리 한 중간 정도의 단점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진 책이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수학의 바이블인 것 같고요.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기도 좀 편하고 문제 난이도도 적당한 편입니다. 다만 편집이나 이것 자체가 약간 수학의 정석과 비슷하고 양장 커버, 좀 하드 커버로 돼 가지고 있는 모습 역시도
수학의 정석과 좀 비슷한 편이죠. 그래서 약간은 정석을 아류작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정석에서 그 단어를 못 쓰게 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수학의 정석에는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그런 단어가 책 표지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쿰 라우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좀 고난이도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수학 정석을 본 이후에 스마쿰 라우데를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념들을 필요로 하거나 제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책의 모토처럼 좀 약간은 어렵게 돼 있고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좀 깊이 있게 좀 돼 있는 편에 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과정들을 추천드립니다. 선행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선행을 한다면 개념 원리,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 볼 땐 개념 원리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수학의 정석, 죄송합니다. 처음 볼 때 개념 원리 보시고, 그 다음에 바이블, 정석, 스마쿰 라우데, 이 순서로 보실 수 있다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개념서의 활용 방법은 사전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영어 사전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어차피 종이로 된 영어 사전 쓰지도 않긴 하지만 그런 사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찾아보는 역할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걸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도 예를 들면 개념 원리나 바이블 정도,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개념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정도를 봤다라고 하면요, 그 외의 것들은 정석이나 스마쿰 라우데까지를 갖춰 놓고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찾아서 보는, 내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거기서 찾아서 보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등급별로 조금 나눈다고 한다면 3등급, 5등급 정도 이하까지라면 개념 원리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3등급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이블을 보길 추천드리고요. 1등급, 2등급 정도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보지 않더라도, 완독하지 않더라도 수학의 정석과 스마쿰 라우데까지를 갖춰놓고 4권을 다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개념 원리에 있는, 개념 원리를 먼저 찾아봤는데 거기에 설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바이블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정석을, 거기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스마쿰 라우데를, 거기에서 불부족하면 이제 논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수학 개념서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서는 사전 같은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서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개념서를 하나를 가지고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 번 개념서를 보고 또 다른 개념서를 보고 또 다른 개념을 봐서 거기에 개념을 누적을 시키고 그것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제발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책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원의 커리큘럼에 따라만 간다면 수학 성적이 결코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가서 그 성적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늘 말씀드리죠. 그 친구는 뭘 했어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 성적 받을 친구라는 겁니다.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해져 있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노력하면서 그 개념서를 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
문제 풀이에 적용하고 하는 그 이전의 그런 단계들을 거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개념의 정의의 중요성, 정의를 바탕에 둔 개념, 그리고 개념의 확장까지의 과정이 이 개념서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혼자서 공부하신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혼자서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이런 형태의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들, 문제에서 내가 막힌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미분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미분의 쪽에서 문제가 출제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념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본인의 개념으로 쌓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게 맞는 거지, 남에게 그 풀이 방법을 질문해서 그 풀이를 암기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수학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랜만에 수학 얘기를 한 헬리오스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무관심보다는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역시나 공부하는 하루가 되고 몸 건강 잘 챙기는 지금 되십시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공부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리오스였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